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제12기 캠퍼스 에코리더 리코입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면대학교 자연대학 환경학부의 지구환경학 전공인 야마다 케이코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 수온이 올라가면 해양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일단 해양 생물은 다 적수온이라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분포하는 해역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제 수업에서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해수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벼운 물은 바다 표면을 특공하는 상황이 되고 차가운 물은 무거워지고 밑에 가라앉고 이렇게 중구조가 발생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직적으로 해수의 움직임이 억제되니까 보통 기초 생산, 식물 플랑크톤의 생산에 필요한 영양염이라는 것은 중력 때문에 밑에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이 위쪽에 공급이 안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식물 플랑크톤에 인한 기초 생산력이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고자의 생산력 그것도 낮아진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종 변화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명대 같은 그 냉수송의 오존 같은 것은 요즘 수가 줄이고 있다라는 거 듣는 적이 있고요. 저는 그쪽이 많이 전문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좀 멀지만 종오리 같은 점도 감소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종오리는 멸치와 오존 교제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난화라는 이야기보다 그 전에 바닷속에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 아까 이야기하는 적수온도 있기 때문에 차가운 수온에 맞는 애들은 바다가 조금 차가웠을 때 많아지고 그리고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애들은 따뜻한 시기에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플러스해서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되고 전체적으로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다 합쳐서 바다의 오존들이 출원에 대해서 많이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제주 연안에서 잡힌 어획물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영향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의 빈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어종들이 우리의 해안 생태계를 비롯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과 이를 해결해 나갈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아열대성 어종이 많이 주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해역에 원래 있었던 어종들이 흑상하거나 아니면 경제에 져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던 원래 우리가 먹었던 그 어종들이 이제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식문화가 없어지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열대에서 오존들이 새로 거기에 왔다라는 것은 공급되는 단백질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양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열대에서 오는 그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화려한 물고기를 요리해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막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막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해요. 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잘 적응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 제가 평소 수업에서 적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적조에 대한 대책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좀 일본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조라는 거 다 알고 있겠지만 보통 연안에서 부영양화하고 그런 상황 때 식물 플랑크톤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것이 다른 생물들한테 영향 주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오업 피해 같은 거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부영양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강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영양분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은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은 개인적 노력을 요청하는 약간 대책이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근데 그런 것을 요즘 일본에서 적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토목공학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걸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적조는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지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시스토라는 휴면기의 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이 해조에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것이 씨앗으로 바다에 존재했다가 환경 좋아졌을 때 다시 발화해서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시스토를 그 휴면기 보자를 도목적으로 제거해보자라고 해서 바다에 큰 청소기 같이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용하면서 그 흙 속에 있는 보자를 다 제거해서 그런 것을 억제해보자라는지 그리고 그 요나의 해쪽 바다의 사막가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해조를 먹는 생물이 온난화 때문에 지금 좀 성게 같은 거 많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해조를 먹어버리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른 해양 생물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바다가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성게를 일부러 다이버가 와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해조를 다시 거기에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연안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게 제거 같은 것은 한국에서도 그 독도 주변 해역에서 그런 거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 제거하는 성게를 또 관리해서 그것을 그 시장에 유통시키자라는 그런 활동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수입이 되도록 인센티브가 네, 그런 식으로 막 그런 방법도 생각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하고 마칠게요. 네. 에코리더가 활동가로서 지역사회나 캠퍼스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네. 꼬리다라는 거 이름은 듣는 적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환경 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환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오산강 안에 보고 있어도 그 워타쿠라 있는 데에는 그 종이컵이 있고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보면 잘 분별이 안 되고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뭔가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뭔가 실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리다가 그런 학생들이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는 뭔가 캠페인 같은 거 더 많이 해줬으면 더 환경대학 쪽에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